특별 이벤트입니다. 흑염소 탕제인데요. 국내산 자연 방목한 무항생제 1년생 흑염소 구웠습니다. 홍삼, 녹용 첨가했고요. 기력 회복에 이것만한 거 없고요. 단백질,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활력 증진에 도움 주는 블랙푸드입니다. 요거 구매할 때요. 30일치 녹용 홍삼 보력환 무료 증정한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마두로를 사살하지 않고 생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두로를 사살하지 않고 생포했냐. 그 다음에 이제 왜 군대를 보내갖고 베네수엘라를 점령하지 않고 마두로라는 이제 적의 수계 이제 지도자 한 명만 딱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냐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딴지일보에서 저쪽에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간 이유 해갖고 이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 산유국 석유 매장량 규모에 있어서 베네수엘라가 1등입니다. 예, 1등 나라가 베네수엘라,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러시아, 그리고 미국 순입니다. 예, 이거 한 장으로 설명 끝.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간 이유는 석유 때문이다 하는 주장을 지금 이제 딴지일보 저쪽에서는 이제 김어준이나 그 다음에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미국은 석유를 탐내 갖고 남은 나라 막 쳐들어가는 이제 불량국가, 악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일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거는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 댓글에 보시면 글쎄요, 석유가 이전 시대만큼 중요한 자원은 아니라서요. 보유량은 많지만 질이 떨어져요. 중질류 드드드. 예, 이게 이제 중질류라서 이게 이제 매장은 많이 돼 있지만 실제는 이제 쓸모가 좀 많이 없는. 이제 그래서 생산량은 실제 좀 떨어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석유만이 목적이 아닌 듯한데 미국도 이제 많아서 굳이 석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석유는 많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석유는 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미녀들이 많아서 아닌가요? 이제 이건 좀 웃기자고 하는 소리고, 예,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석유 때문에 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쪽 애들도 다 한다는 겁니다. 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미국의 석유 수출량, 이게 빨간색이 미국의 석유 수출량입니다. 보시듯이 2012년부터 이제 석유 수출국으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 그 과거에 그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이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요 2016년, 2018년 요 무렵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있어서 그 진흙에서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이제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은 원유가 남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원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여기가 사우디고요. 사우디 바로 밑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여기 미국 석유 수출량이 세계 제2인데 능지 박살 배급연들아 크크크. 베네수엘라 석유는 저품질이라 정제하는데 돈이 들어가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마약 석유 때문에 들어갔다 이지랄 크크크. 예, 그런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아주 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이제 좋은 방송입니다. 여기 한 1시간 정도 되는 강의인데, 이게 이제 김초롱 교수님이 이제 쭉 강의하신 겁니다. 요걸 한번 쭉 보시면 지금 현상, 이게 이제 결국은 거슬러 가서 이제 2020년 미국 대선, 미국 부정선거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짜리 강연인데 최근 정보까지 요약이 잘 되어 있다. 출퇴근 시 이어폰으로 1.25 정도 속도로 들으면 될 듯. 강사는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자파인데 우파루 전향 신학교 교수 김초롱 교수님입니다. 에메랄드 로빈슨 기자의 트윗을 체크하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최근 2달간 사태가 꽤 급변했음. 부정선거 조사 지시를 내린 트럼프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서 트럼프가 빡친 상태. 이게 이제 바로 2020년에도 이제 동일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정보기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안 듣는 일들이 2020년 대선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트럼프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이제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초 제보자 3명에게 직접 컨택해서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세계 부정선거 허브인 베네수엘라에 마약 밀매 타도를 명분으로 항공모함을 보낸 게 현재 상황이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1시간 강연 요약한 게 20년간 72개국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차베스가 시작해서 마두로에게 넘겨준 거고, 마두로는 원래 마약 카르텔 두목이었다. 한겨레는 트럼프가 말하는 태양의 카르텔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적도 있다. 이제 카바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20년 전에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서울대 해당 최고 대학의 최우수 천재 3명에게 부정선거 소프트웨어 제작을 명령했고, 이들이 만든 게 이들이 이제 이 만든 게 바로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이제 회사고, 그 스마트매틱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나중에 미국의 2020년 부정선거에 사용됐던 도미니언,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세계로 그 A앱을 통해 갖고 전 세계로 이제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는 그 미루 시스템의 그 소프트웨어가 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이후 남미 좌파 열풍의 비밀은 이 부정선거다. 차베스는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그렇게 만든 힐러리 국무장관을 무명의 오바마가 이기는 기적을 연출한 게 차베스고, 그 뒤에 차베스의 이 부정선거 기계가 있었다는 거죠. 전 천재 3명 중 하나가 2020년 미국 부정선거 기술자 베네수엘라 회사를 미국 회사로 둔갑시켰는데, 이게 스마트매틱, 도미니언스, 미루 시스템. 도미니언은 캐나다 회사입니다. 명목은. 미루 시스템은 한국 회사고요. 이거는 동일 알고리즘,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는 기계라는 겁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가 원유 판돈으로 미국 정계 언론에 돈을 살포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작전할 때 상원한테 보고하지 않고 상원 모르게 작전한 게 바로 이제 미국 전개에 이 베네수엘라 원유 판돈으로 이제 포섭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 50명 정도가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베네수엘라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중국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중국이 대만산으로 택가리하고 이 기계를 미국으로 납품한 거다. 예, 다음. 미국의 스윙포트주에 집중 납품이 됐고, 미국 전체 25% 선거가 이 기계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고, 각 주별로 이제 선거를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지사가 이제 이 기계를 도입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화당이지만 이제 우리가 라이노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 싫어하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김무성이나 이명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주에서 이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채택을 했고, 거기에 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의 느낌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컨설팅 회사에 개인 돈으로 의뢰를 맡겼는데, 얘들이 공정하다라는 결과를 트럼프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쿠바가 만든 스파이 회사였다는 거죠. 쿠바는 베네수엘라하고 한 몸입니다. 이후 알려졌듯이 패트릭 번든 전직 CIA 요원들이 증거를 확보해서 트럼프 쪽과 접촉을 했다. 이 패트릭 번이 이제 이게 가구 침대인가 하여튼 만드시는 분인데, 이제 재산이 한 수백억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 다 털어갖고, 이 부정선거 이제 규명한다고 해갖고 자기 재산 이제 다 털어갖고 빈털털이 되신 분, 예, 그분이 패트릭 번이고요.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흘 동안 있었던 그 발표에 참석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데이터만 달라고 해서 머스크가 자기 AI로 돌려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부정선거 맞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이거 부정선거 맞다고 확인시켜주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 선거 2024년 선거입니다. 대선 당시 며칠 전에 세르비아의 부정선거 기술팀을 해킹해서 2024년 미국 선거를 가깝스로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바람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예, 원래 2024년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서 트럼프가 당선 못되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 서버, 이 관련돼서 그 작업을 하는 곳이 미국이 아니고, 세르비아였다는 겁니다. 그 세르비아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기술팀이 해킹해서 그 이제
그 부정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갖고 가까스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가 개빡치고 항공모함을 베네수엘라에 보냄. 현재 여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요 강의가 있었던 거고 12월 달 올라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3일 날 마두로가 체포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강연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예측. 이제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이 이제 예측한 거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향후 베네수엘라를 조진 후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조질 예정.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역할이 부각될 거다. 계엄은 미군과의 합동작전이었음이 밝혀질 예정이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부정선거 기술팀은 근본적으로 세르비아에서 일론 머스크가 막은 미국 부정선거팀과 같은 성격이었다는 거죠. 예,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부정선거 기술팀이 그 관여한 직접 그때 관여했었던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도 아니고 중국 선거도 아니고 어디죠? 그 아프리카의 그 가나인가? 예, 하는 다른 나라입니다. 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부정선거 대선을 한국에서 원격 조정하는 원격 조정을 하는데 원격 조정하는 거는 중국인이었던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부정선거하는 그 인원을 체포한 사건이 선관위 연수원 그 스카이 데일리 나왔었던 그 99 얘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고요. 세르비아는 이제 원격으로 이 해킹을 통해 갖고 막았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같은 거죠. 한국은 물리적으로 체포했고 미국은 머스크가 기술적으로 막은 거다. 세계 부정선거 총책은 왕후닝이고 한국 부정선거는 왕후닝의 명을 받은 한핑명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다 널리 밝혀진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는 중국을 조지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뿌리 뽑히지 않기에 미국의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이재명은 중국을 불이 나게 달려간 거죠. 예, 다음. 요 FN투데이 신년 실험 밝히고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11가지 해서 박대석 칼럼니스트께서 글을 올리신 게 12월 30일 날 올리신 글입니다. 이 중에서 11가지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이전이 등록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 선거의 결함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러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의혹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예, 미국은 이미 자국 선거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 선거 시스템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당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민간 국제선거감시단 IEMT 이거 6월 달에 6월 대선 당시에 모스탄 그다음에 우리 존 밀스 지금 국무부 부차관보 쭉 해서 많이 오셨었죠. 그 팀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6.3 대선에 조직적 부정혹이 있다.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즈로 이어지는 선거 시스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 이미 제기된 사항입니다.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부정선거 규명, 공정선거 시스템 정상화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다음. 여기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초석이 흔들린다 해서 글로벌 선거 부정 진상규명 움직임 트럼프 앤 머스크 2020년 미국 대선 의혹을 제기를 주도했고 미국 풀턴 카운티에서 법적 인정 없는 31만 5천 표가 집계가 시인됐다. 집계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작년 12월 달에 시인이 된 상태고요. 미국 법무부에서도 유권자 명부에 26만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는 사실은 이미 공식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2020년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다 발표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붙잡힌 거고 국제선거감시단이 6월 26일 워싱턴 DC에서 6.3 대선이 조직적으로 부정이 있다는 거를 워싱턴의 국회의원들, 미국의 의원들을 상대로 해갖고 브리핑을 한 일이 있었고요. 이때 얘기했던 핵심 의혹이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즈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매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거죠. 예, 다음. 12월 4일 날 미국의 피터 킴이라는 분이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다. 트럼프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망 해체 예고 하면서 이미
이 건을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베네수엘라 먼저 치고 그 다음엔 한국을 칠 거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망을 해체할 거다 하는 예고가 미국에서 12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갔고 지금 마두로가 잡힌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음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말하라고 해서 가짜뉴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2020년 대선이 조작되고 도둑맞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4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 12월 말 정도에 12월 그 한 20일경에 이 젤렌스키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러우 전쟁 이제 종전 협정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같이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0일이 올라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모든 주 방위군의 군중 통제 및 소요 상태 진압 훈련을 받고 1월 1일까지 미국 도시들에 배치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인사들의 체포와 그로 인해 발생할 대중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경책을 펼치기 전에 미군을 동원하여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병력이 배치 준비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단 3일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 이제 가서 마두로 잡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두로가 미국 정가에 이제 숱하게 정치 자금을 뿌렸기 때문에 걔가 입을 열면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종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오바마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나 뭐 힐러리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가야겠죠. 이제 그 잡아갔을 때 걔네들이 이제 군중들을 동원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기에 제압하기 위한 군사 조치 이제 미리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는 거를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피트 엑세스 국방부 장관, 여기 디파트먼트 오브 워, 이제 전쟁부죠. 전쟁부에서 2025년은 was historic year for the Department of War. 그래서 이제 전쟁부한테는 이제 이 아주 기록적인 해였다라고 이제 이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공식 트위터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올린 거를 이제 태그를 해갖고 피트 엑세스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2026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다는 거죠.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3일 날 그 베네수엘라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고 난 다음에 1월 4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이거를 지금 링크를 해갖고 올렸는데, 이 링크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SCIF라는 데입니다. 이게 이제 SCIF라는 데가, 미국 트위터 중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갖고 계속해서 이제, 소스, 이제 정보를 올리고 있는 이제 채널인데, 그 채널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구독해갖고, 거기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리트윗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4일날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 갖고, 트럼프가 방금 도미니언 투표기계 사기에 관한 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타이밍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 내부 고발자가 CIA가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같은 선거 조작 기술을 베네수엘라로부터 아웃소싱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건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마두로를 체포한 게 결국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최종적으로는 2020년 자기가 그 피해를 봤던 그 대선 부정선거,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부정선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중국까지 다 이제 발본색을 하는, 이제 뿌리를 뽑는 그 작업이 2026년에 지금 이 연초부터 이제 맹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에메랄드 로빈슨, 이제 14개월 전, 이분이 이제 이 건 관련해갖고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고 있는 기자분이십니다. 14개월 전, 나는 조작된 투표기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2014년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마두로의 체포는 내 원래 보도를 확인시켜준다. 저는 2014년 선거를 구한 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달콤하다. 예, 2024년 11월 7일 날, 그러니까 미국 대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민주당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행위를 할 거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하루 종일 몇몇 주에서 투표기계가 가동을 중단했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미국 대선 초반에 이제 막 그 투표할 때 그때 이상 현상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2010년 그 부정선거 당시 때 그 바이든 스파이크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갖고 이제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저기 누구야 일론 머스크 그 해킹팀에 해갖고 그 해커들이 이제 역 해킹 공장에 의해서 이제 차단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격차가 막 벌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손 놓게 되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결국 압승하는 일이 2024년 그 대선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트럼프 승리에 나타났던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예, 다음. 이제 안전해졌으니 천여 개의 언론사와 1000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그리고 우리의 조작된 투표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속지마. 이 모든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겁쟁이였다. 예. 그러니까 이 5년 전에 있었던 그 부정선거 관련된 것들이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증거를 보고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담궜기 때문에 다 이제 막대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구하고자 내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말을 못했던 거죠.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꺼내는 즉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해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들이 묻혀져 있지만 미국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있는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항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이 증언들 온갖 증거들이 다 마구마구 쏟아지면서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진실의 순간이 펼쳐지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부터 있을 거고 미국에서 있으면 한국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2026년에 이제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